당신의 사연 속 물음표,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수다일리스트 사연이 수다. 자, 수다일리스트 첫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수다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방 주제는 20대 Q&A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문 댓글들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요. 방금 시작했는데 벌써요? 와, 시청자 수 올라가는 것 봐요. 그러니까요. 엘비님, 올라오는 댓글들 놓치지 마시고 당장 빠르게 읽어주세요. 네, 저 LB가 한번 Q&A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제 20살인데 미팅 꼭 나가봐야 하나요? 알바는 꼭 해야 할까요? 통장 털어서라도 해외여행 가봐야 하나요? 주식해야 하나요? 아, 너무 숨차요. 저 숨 좀 고를 동안 잠시 하리님에게 댓글 읽기 토스! 저 하리가 댓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운동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CC 해도 괜찮나요? 대외 활동은 몇 개 정도 해야 적당할까요? 와, 유독 오늘 질문 댓글이 끊이질 않네요. 아무래도 수달님들께서 20대에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디님, 이걸 라방이 아니라 각 잡고 질문 받는 정규 방송으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대로 답도 못하고 무엇보다 읽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그러게요. 수다님들 죄송하지만 20대 Q&A 라방은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의 궁금증은 곧 있을 정규방송 사연이 수다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질문들을 담은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우리의 첫 라방은 여기서 급하게 종료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우리 사수다에서 만나기로 꼭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우디입니다. 수달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라방 켰다가 정신없이 급 종료했던 거 기억나시죠? 질문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다가 숨 넘어갈 뻔했잖아요. 맞아요. 라방 종료하고 나서 저희끼리 이 댓글도 못 읽었네, 저 댓글도 못 읽었네 하면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맞아요. 다들 너무 아쉬워했죠. 질문은 넘쳐났는데 당시에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라방 이후로 들어온 사연들 중에서 공감이 특히 많았던 사연 위주로 오늘은 정말 각 잡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 라방처럼 급하게 안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저희가 아주 그냥 철저히 준비해왔답니다. 지난번 라방의 아쉬움 때문인지 오늘따라 패널분들의 열정이 아주 그냥 넘치는데요. 그럼 지난 라방에 이어 오늘 사연이 수다 방송을 함께 해줄 패널분들을 정식으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엘비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수달님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LB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23기 첫 방송으로 돌아온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지 하리입니다. 23기 첫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하게 할 말 다 하는 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번에 같이 진행한 라방은 우리 모두 라방 초보인지라 좀 많이 우왕좌왕했었죠. 맞아요. 우리 오늘은 수달님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사연 제대로 받아보자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 수달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666화 사연이 수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책덕후 낙타님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좋아하는 건 많은데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네요. 요즘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답이 없고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671화 사연이 수다 MBTI 탐구 생활에서 당이태자님이 새로운 방송 천재의 냄새가 나요 코지님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천재. 저 기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멈춰있으니 너무 좋네요. 저번 라방 땐 댓글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그러게요. 수달님들 항상 댓글 남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수달님들의 댓글은 곧 저희의 원동력이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숨 찰 때까지 댓글 읽고 싶어요. 잠겨 죽어도 좋으니 댓글들이요. 밀려 들어오라.
구독과 좋아요도 밀려오라. 오늘 패널분들 에너지가 좋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674화 사연이 수다 꼭 해야 할까요? 1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수달님들께서 20대에 이거 꼭 해야 할까요? 저거 꼭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도 꼭 해야 할까요? 로 정했습니다. 완전히 수달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거죠. 그렇죠. 20대에는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뭐지? 바로 20대 그게 대체 뭐길래? 입니다. 20대는 우리 삶에서 대체 어떤 시기이길래 다들 뭘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하리님은 20대가 우리 삶에 있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저 하리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그 어떤 나이대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직업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인생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이자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비유를 했을 때 20대는 옷가게 탈의실 같다는 생각을 한번 오. 해봤어요. 옷가게 탈의실. 창의적인데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옷가게 탈의실에 들어가면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마구 입어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입어보면서 아 이거는 남들한텐 예뻐 보이는데 내가 입으니까 좀 불편하고 아 이거는 반대로 편한데 또 너무 무난한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벗었다 입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옷가게에서 지금 당장 내가 이걸 밖으로 입고 나갈 옷을 고른다기보다는 나한테 안 맞는 옷을 확실하게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는 완성된 삶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 버전을 돌리면서 우리 삶에 안 맞는 게 뭔지 하나씩 삭제해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비유가 정말 찰떡인데요. 역시 역시 방송 천재라서 달라요, 그런지 달라요. 지금 비유가 머리에 빡 들어왔어요 그냥. 그만해주세요. 그럼 엘빈님은 어떠세요? 저 엘비는 20대는 자신의 세상을 넓혀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음.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이거든요. 10대에는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 3, 40대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자신의 세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엘비는 20대는 넓혀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견문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지식이 됐든 뭐든요. 다들 말은 좀 다르지만 다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20대를 맞아요.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20대에 유독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수달님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하나씩 말끔히 풀어보자고요. 오, 좋아요. 가보자고.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까요? 오늘 읽어드릴 사연들은 수달님들 사이에서도 유독 공감이 많았던 사연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20대라면 연애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패널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 모태솔로 수달이에요. 요즘 제가 연애 관련 조언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연 한번 남겨봅니다. 제가 들은 조언은 말이죠. 아 20대면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만나보며 연애해야지. 미팅도 나가봐야지. 처음에 CC도 해보고 하는 거지. 아,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완전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모태솔로인 것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연애를 안 해서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자꾸 주변의 말들 때문에 내가 20대인데 연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다들 하는 걸 나만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은요, 최근에 같은 과 선배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 있죠. 모쏠 탈출을 위해서 이 선배라도 만나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요 그냥 너무 궁금해요. 20대 때 연애를 꼭 많이 해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연애를 꼭 해야 하나요? 연애 경험 없이 20대를 보내도 괜찮은 걸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저 못 쏠 수다를 봐서라도 제 사연 꼭 채택해주세요. 정말 많은 20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모쏠 수달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봤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 보이셔서 이 사연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우리 수달님들을 위해 가장 급한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20대의 연애 꼭 해야 할까요? 아, 어렵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코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역시. 제가 또 연애 무새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까진 아니어도 해보긴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이걸 좀 또다시 가볍게 비유해보자면 역시 방송 천재. 아니 오늘 거의 시인이세요. 아, 그만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때 하는 연애는 인생에서 처음 타보는 놀이기구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놀이기구 꼭 안 타도 그냥 둘러볼 수도 있고 재밌는 풍경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기구들을 타보면 아,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구나. 아니면 나 이런 스릴을 좋아했네?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돼서 뭔가 단순한 설렘을 떠나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연애는 설렘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를 빨리 알게 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해준다 생각해서 한 번쯤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달님 들으셨죠? 이어서 저 LB가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도 코지와 마찬가지로 20대의 연애를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대의 연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또 10대의 연애와 30대의 연애, 20대의 연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연애는 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하리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의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는 나를 알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가 그 어떤 경험보다도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20대는 나를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연애를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를 알아가려면 솔직히 연애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나 혼자만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반드시 한계가 좀 있죠. 타자를 통해서 나를 어.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패널분들 다 연애를 꼭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 주위를 둘러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위한 연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뭔가 그런 전제 조건이 붙은 연애를 선호하진 않아요. 저도요. 연애는 사실 감정 소모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감정 소모를 하려면 애초에 제가 감정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 괜히 압박감을 해야 된다 이러면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 같아서 새로운 경험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LB도 이게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죠? 불러주시나요? 삐. 근데 다만 저는 가끔 너무 눈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눈이 높으신 못쓸 분들한테는 눈 높은 모쏠들을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약간 백마탄 왕자님이나 그쵸, 그쵸. 신데렐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연애는 환상이 아니거든요. 그쵸.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네, 그런 걸 좀 다르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쵸. 한번 약간 좀 일단 해봐라. 너무 감정이 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막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하리님 굉장히 저 하리님 표정 봤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약간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예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vs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좀 우선이라 해야 되나? 진짜요? 그런 사람이라서 엘비님의 말 동의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닌 그런 성향의 분들한테는 뭐 억지로 연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상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우디도 하리님이랑 약간 생각은 비슷한데 제 경험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연애를 좀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애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패널분들은 수달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같은 과 선배를 만나본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에 갑자기 깊숙이 들어온 거죠. 그쵸. 아, 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뭐죠? 네네네. 저는 만나보라고 할 건데 오. 여기에 오. 3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좋습니다. 3가지 하나씩 말해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연애 역시 어렵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럼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첫 번째 질문 만족하면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런 뭔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수달님의 외적 조건을 충족시켰냐? 너무 왜냐면 이 중요해요. 같은 과 선배의 외적 조건에는 그럼요. 키도 있고 그럼요. 몸도 있고 그럼-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가지가 수달님이 같은 과 선배를 만나기에 충분한 이 선을 넘었는지 그 기준점이 됐는지가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네. 이걸 충족했다. 그럼 다음 전제 조건으론 수달님을 지금 좋아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는지 이게 만약에 뭐 부담스럽게 들이대면 아 가세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백하게 계속 수달님을 좋아하고 있는 거면 이런 사람한테 마음 한번 열어봐도 그쵸. 되지 않나 하는 맞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는데요. 빡세요. 이거 다 이제 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같은 과 선배라 했잖아요. 네. 마지막 전제 질문은 그럼 사귄다면 비밀로 CC하는 거 괜찮습니까? 라는 거에 선배가 괜찮다 하면 만나시고 선배가 만약에 안 돼 수달아 당장 럽스터 하자 우리 만나야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공개 연애는 안 되나요? 좀 하지 마십시오. 혹시 경험담인가요?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탄식이었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전제 조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 하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CC가 비밀 연애가 돼요? 이게 다 티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 경험담을 살짝 오픈 아닌 오. 오픈을 하자면 네.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CC라는 경험이 있는데 그중 2년을 비밀로 해왔습니다. 오.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요. 와. 확실한가요? 본인들만 본인들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남들 다 실시해주는. 넘어갈까요? 저 LB가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한테도 사실 이게 되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감정이 맞아요. 되게 큰데 나는 감정이 적은 상태에서 만나면 그 사람도 되게 힘들어할 테니까. 맞아요. 저 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한테 수달님께서 평소에 마음이 있었고 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만나봐도 괜찮겠지만 주변에서 연애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별 마음도 없는 심지어 과 선배를 CC로 만난다? 이거 꽤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톡식합니다. 톡식해요. 근데 사실 CC가 진짜 확실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너무 뚜렷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단점 때문에 막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막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데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과 선배를 만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 CC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패널분들 CC를 하는 것 추천 비추천 어떠신가요? 전 우디님의 의견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해도 되지 않나? 그쵸. 네, 맞아요. 저는 그 CC라고 하면은 장점 단점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헤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자주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붙어있는 그런 게 이제 CC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그게 또 약간 20대 그게 연애 CC의 맛이죠. 네. 저는 그 장점을 좀 이제 단점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좋다고 생각해서 괜찮지 않나.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완전 추천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밀 CC를 추천드린다는 점. CC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만 가져가라.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CC 장점이
자주 붙어 있고 맨날 보고 이런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비밀로 해요? 근데 친한 친구끼리 붙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얘랑 친해, 친한 동기야, 이 모든 말로 함락이 되는 게 CC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네. 이제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네.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만 제가 볼때 비밀이었던 게 아닌가. 다른 분들 다 알고 있는데 못 아닙니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정수기도 알아 이 정도면. 저 정수기 안 씁니다. 그건 아닌데 저는 대신 비밀 CC를 하려면 진짜 친한 동기한테는 오픈을 해놔야 좀 비밀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친구가 약간 만약에 연막을 칠 수 그 있을까? 연막을 쳐줘야 돼요. 같이 있어준다던가 아니면 와. 말을 맞춰준다던가. 저 꽤 교묘하게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럼요. 괜히 동기가 말실수 한번 하면은 불러올 파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1년은 공개로. 그럼요. 오. 넘어갈까요? 저 LB가 한번 얘기해 보자면 네. 이건 제 경험이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엘비님 경험이랍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는 사람이 CC는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썸을 타다가 그러셨구나. 알베니. 네, 설렜겠다. 썸이 깨졌는데 좋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 엘빈님. 엘비님이 아니 제 아는 사람이 엘빈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 그래서 확실히 이게 CC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맞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과 CC면 저는 같은 과는 저라고 했나? 바로 들켜버렸네요. 네. 엘비님이 아는 사람은 같은 과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도 좀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걸 보면 편하죠. 힘들죠. 같은 과로 됐을 때 이게 또 저희가 또 마냥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최악의 상황도 또 맞아요. 대비해야 되는 게 또 CC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도 저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십니까? 비추천하십니까? 저는 그 아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비추천을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하리님은 어떠세요? 저 하리 같은 경우는 추천인데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명확히 있는데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은데 과 막 선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과 동기만으로 그 마음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고 그 인간이 그렇게 자기 본성에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사귀는 게 맞지. 그거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추천합니다. 본능에 따르시겠다. 아 그럼요. 이게 또 근데 CC가 이게 남성분이 이게 군대를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문제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 얘기죠, 그죠?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자분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은 안 하는 쪽으로. 아니죠. 오히려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제 도피처가 생기는 거야. 그쵸. 헤어졌을 때 도피처. 이제 원코인이 더 생기는 거죠. 헤어졌을 때 이제 휴학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원코인이란 발언은 엘비님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마음 아픈 게 이 모든 연애가 헤어질 거를 고려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약간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과CC니까 아무리 그래도 생각 고려를 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려를 안 할 수가 네. 없지 않나. 맞아요. 그럼 우리 대학교 다니면은 특히 초반에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과팅이나 이런 미팅이나 과팅 많이 나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저는 경험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 LB는 제가 신입생 때 이제 미팅, 과팅을 나갔을 때 저는 진짜 이제 연애하려고 나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고. 아니 엘비님 완전 본능에 따르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미팅하고 과팅이 진짜 완전. 그래 맞아요. 본격적인 거.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오늘 한번 가보자. 상쾌한 바로 뜯고. 파이팅 해보자 이런 건 줄 웃기다. 알았는데 이렇게 친구 사귀려고 나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좀 너무 잘못된 자세로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지금 하리님이 엘빈님 말할 때마다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거든요. 아니 엘빈님 그거 다 연막 작전이에요. 다들 맞아요. 말은 그렇게 맞아. 해놓고 속에는 다 맞아요. 엘빈님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상대방이 예쁘고 잘생겨서 막 놓치고 싶었겠어요? 놓치고 맞아요. 싶었겠어요? 아닙니다. 에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마음에 안 들면은 야 그냥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간 거야.
혹시 아는 사람 얘기인가요? 이거 아는 사람 얘기 아는 사람. 아유 오늘 너무 쉽지 않네. 오늘 지인 썰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변에 미팅에서 만나서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는 커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할 마음이 있다면 나가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리고 막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가서 나는 뭐 어떤 타입의 이성에게 끌리며 어떤 외모를 좋아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나 저러나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아리님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 있잖아요. 짜릿함이 있죠. 네, 약간 정말 딱 오늘 이 일회성 만남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이 일회성이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설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저는 사실 많이는 안 해봤고 2번 정도만 해봤었는데 저도요. 그중에 약간 기억에 남는 게 또 미팅에서 꼭 하는 게임 뭐예요, 여러분? 술게임. 이거 소지품? 저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뭐예요, 뭐지? 여러분? 저도 소지품 게임 그거 생각해요.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귓속말 게임. 그렇죠. 여러분 귓속말 게임을 저는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짜릿했나요? 짜릿합니다. 진짜 미쳤어요, 그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약간 질문하고 약간 듣고 싶으면 마시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 봐라 하는 면모들을 좀 느낄 수 요런 있지 않나. 그러니까 도파민이 뿜뿜을 아 나오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 손에 땀이 너무 났었어요 그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20대 연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연애 얘기 나오면은 이런 말도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3명과 연애, 아니면 1명과 7년 연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거 대 한 사람을 오래 만나보는 거. 어떤 쪽을 패널분들은 추구하세요? 저 코지는 전 상황이든 후 상황이든 당연히 다 좋지만 20대 초반이면 전의 상황을 고르라 하고 싶어요. 1년에 3명과 1년에 3명과 연애하기. 연애. 20대 초반이잖아요. 우리 당장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만날수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래놓고 제가 초반에 장기 연애를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명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게 뭔가 연애를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뭐 내 맘대로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이 관계가 설령 끝났을 지언정 세상은 계속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무념무색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 연애 스타일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20대 초반 때 좀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놓고 나를 잘 알아낸 후에 나는 이런 타입의 이성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구나를 안 채로 20대 후반부터 30대를 좀 연애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LB도 기본적으로는 코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장기 연애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맞아요. 또 안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장기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저는 장기 연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냥 계속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연애 이야기를 정말 넘치도록 나눠봤는데요. 저희의 이야기가 사연 보내주신 모쏠 수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수달님께 각자 한마디씩 전해볼까요? 저 LB는 수달님이 너무 연애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연애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못 만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실 테니까 수달님의 연애 저 LB가 응원하겠습니다. 오, 따뜻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코지도 물론 무슨 선택을 하든 수달님이 행복하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전제 조건이 수달님이 모쏠이시니까 그만큼 경험이 없어서 수달님이 정작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 자체가 주는 감정이나 느낌을 아예 모르시는 상태니까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싫으면 그때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리 같은 경우에도 두 분과 비슷한데요. 일단 과 선배라는 조금의 크리티컬함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선배라면 굳이 내 마음을 재지 않고 그냥 연애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MBTI 때 숙주님이 하신 말이 있죠. 함 잡숴봐. 잡사봐. 함 잡숴봐.
저 우디는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좋을 수 있지만 연애를 위한 연애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20대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보라고 말하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연애 말고도 20대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질 사연들도 수달님들께 공감 많이 받았던 사연들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질 2부 첫 번째 사연에 대한 힌트를 노래로 드리자면 24시간이 모자라. 잘한다. 좋다. 혹시 매일매일이 바쁘신 그 수달님의 사연인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수달님들은 채널 고정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요. 하루를 버텨낸 마음을 밤에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인 척했지만 사실은 조금 아이 같았던 하루. 우리는 어떤 날은 어른 같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675화 반편지 2.0 어른이지만 아이에서 들어보세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674화 사연이 수다 꼭 해야 할까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열띤 환호 감사합니다. 우리 1부에서는 연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봤죠? 그렇다면 이제 2부에서는 20대라면 한 번쯤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라면 여행도 가야 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알바, 재테크, 자기관리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 20대. 근데 문제는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 이걸 다 할 체력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아마 많은 수달님들께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2부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20대라면 이것저것 다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24시간이 모자라서 선미가 되어버린 수달입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20대에는 경험을 많이 쌓아요. 근데요, 문제는 도대체 무슨 경험을 쌓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할 것 같고 여행도 가야 할 것 같고 주식이나 재테크도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알바도 하면서 사회 경험도 쌓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말이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체력도 없어요. 뭐라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기도 해서 제대로 시작해보기 전에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험을 쌓는다는 말이 설레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20대에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꼭 해보면 좋은 경험이 따로 있는 걸까요? 하루 24시간? 이늘 부족한 20대 수달의 고민입니다. 스타일리스트 여러분, 선미수달의 사연 꼭 받아주세요. 엘빈님이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 이건 정말 공감되고 우픈 사연이네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둘 다 많아 죽겠는데 그냥 눈 깜빡하면 하루가 끝나 있는 느낌. 이거 공감하시는 수달님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방금 사연 들으면서 요즘 20대들의 기본 상태가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서는 20대라면 꼭 해봐야 할 리스트가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세상인데 정작 뭘 하면 좋을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느낌? 이게 제일 답답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라도 24시간이 모자라. 신 우리 선미 수달님을 위해 20대라면 이건 정말 꼭 해봐라 하는 것 각자 하나씩만 추천해볼까요? 진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오. 저 코지는 뭔가 딱 하나만 얘기하라 했으니까 해외 경험을 꼭 해보라고 하고 맞아요. 싶은데요. 이 해외 경험이 뭐 교환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해외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짧든 길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무언가를 체험하러 가는 순간 뭔가 매일같이 익숙하게 겪고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을 딱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되게 사람을 은근 새롭게 환기시키게 되기도 하고 뭔가 저는 어땠냐면 해외에 나가면 제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맞아요. 왜냐면 뭔가 한국에서는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우리가 쓰는 말투나 학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해외에 나가면 그냥 저는 말 서툰 외국인 맞아요. 1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는데 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이렇게 못하고 안 통하는데 어떻게든 사라지네? 어떻게든 경험이 되네? 하는 걸 느끼면서 뭔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 잘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드는 것도 생기는. 같고 맞아요. 뭔가 게다가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다 뭔가 고민이 많잖아요. 뭘 맞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많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 딱 교환학생을 떠났는데 교환학생으로 제가 유럽에 7, 8개월을 살면서 제가 매일같이 한 고민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좋다. 이게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20대면 꼭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 엘비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숙이 경험해보거나 좋아하는 게 없다면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TV로만 보던 축구를 직접 보기 위해 유럽으로 축구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좋아하는 걸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니까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고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달님들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했죠. 저 하리 같은 경우에는 코지님이랑 같이 해외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여행이나 자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낯선 환경에 내던져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외부 환경에 민감한 사람인지, 외로움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약간 능력주의의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저는 어릴수록 언어나 지식이나 견문을 넓히기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20대 때 견문을 넓히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해외 경험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만약에 교환학생이 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워킹홀리데이도 있고 해외 봉사나 단기 파견 같은 제도도 많으니까 대학생이시라면은 조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꼭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뇌가 말랑말랑하고 체력 좋을 때 가셔야 됩니다. 잡사봐. 한번 해봐. 그럼 하리님은 돈이 좀 부족해도 꼭 해봐라 이런 거네요. 네, 저 하리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혹은 시간을 마련해서도 꼭꼭 해보면 좋겠는 게 해외 경험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무조건이요. 코지님도 아까 해외 경험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완전 하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전 사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아무래도 유럽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좀 저학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가기 한 1년 정도 전을 계속 알바하고 그리고 공모전 상금 맞아요. 계속 모으면서 좀 가기 위한 돈을 어떻게든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솔직히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루하루 돈 모으고 뭐 좀 쪼들리면서 살고 너무 버거웠는데 막상 그 돈을 딱 쥐고 유럽에 가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서 후회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너무 무리해서 내가 지금 수중에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온 상황인데 막 나를 갈아 넣어서 몇천만 원씩 모아서 갈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그 선에서 맞아요. 거기서 갈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기회 비용도 좀 잘 따지면서 결정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 우리도 해외 경험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항상 그 비용 때문에 그쵸. 안 가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패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디님이 생각하시는 꼭 해봐야 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알바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음.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약간 일을 해본다는 느낌으로서 알바를 해보면 되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디님 무슨 알바 해보셨어요? 저요? 저는 치킨집에서 치킨도 열심히 튀겼었고요. 오. 그리고 그냥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음. 축구 놀이? 교육 오.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해본 거였거든요. 좋다. 근데 좋은 그러면서 되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뭔가 딱 우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고 이색적인 알바를 많이 해보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좀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맞아요. 이게 진짜 커요. 맞아요. 그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바가 좀 중요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들 꼭 해봐라 하는 경험들 얘기해봤는데요. 혹시 이건 진짜 하지 말아라. 이건 안 해도 된다 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저 하리 같은 경우는 저는 뭐든 다 경험해보면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굳이 싶은 경험을 나누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 한다고 해서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내 주관도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좀 비추천하는 게 물론 모든 경험이 나한테 다 가르침과 배움을 주지만 그렇게 남들이 하라고 해서 혹은 한다고 해서 한 경험은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느낌? 네. 맞아요. 저 코지도 좀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 하지 말라고 딱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뭔가 외로워서 계속 붙잡는 사랑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청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친구한테 있었던 일인데 네. 뭔가 너무너무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누가 봐도 제 3자가 봤을 때 이 관계는 끝이 났고 상대방은 제 친구한테 전혀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자기가 무너질 걸 아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정말 예쁜 친구거든요. 외적인 걸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가 정말 너무 예쁜 친구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내 자기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못했고 자기가 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리님 말처럼 모든 경험에는 쓸데없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그쵸.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얼른 메모 좀 해둬야겠어요. 그런데 저희 이야기 때문에 선미수달님이 더 바빠지시는 건 아닐까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선미수달님, 하루가 모자라게 느껴진다는 건 사실 그만큼 이미 많은 걸 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선미수달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쌓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기는 이건 꼭 해보면 좋겠다는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들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20대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하게 되는 스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되는 순간들. 아마 이 사연도 많은 수달님들께 공감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20대라면 대외활동.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패널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바쁜데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20대의 불안이 수달입니다. 학교 수업 듣고 과제하고 알바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슝 지나가는데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보면 저처럼 학교 수업, 과제, 알바 이렇게 다 하면서 서포터즈의 대외 활동은 2-3개씩 병행하고 몇몇은 인턴까지 준비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사실 가끔은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해서 바쁜 와중에도 대외활동 사이트 스크롤을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 놓고 쉬는 시간도 줄어들고 좋아하는 것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이런 노력들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싶은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용기 내어 사연 남겨봅니다. 20대라면 바쁜 와중에도 나를 갈아 넣으며 대외 활동이나 스펙을 쌓는 게 좋을까요? 20대니까 갈아 넣는 만큼 더 성장할까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딱 많이 할 시기예요. 그니까요. 충분히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 그만큼 불안도 함께 안고 있는 우리 수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이해되기 때문에 조언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연에는 바로 조언해드리기보다는 먼저 각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쁜 상황에서도 나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코지가 먼저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작년이 되게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전 작년에 한 번에 대외활동 8가지를 하고 와. 8개요? 영화관 알바를 병행하고 그리고 연합 동아리 2개를 병행했는데요. 그 8개는 동아리 2개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한 대외활동들을 했는데 여러분 10개예요, 10개. 휴학하시고 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 저 휴학이었고 그래도. 네. 정말 말 그대로 갓생을 사셨군요. 아이고, 아닙니다. 휴학을 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되게 제 진로에 대해서 실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때 정말 바쁜 만큼 하루에 회의를 막 3-4탕씩 다녔어요. 막 오전엔 강남에서 회의하고 오후에는 잠실 갔다가 밤에는 판교 가고 그랬다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여기서 저는 전제 조건이 저라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런 삶이 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제 스스로 너무 뿌듯했고 이러면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모두 실적을 다 좋게 낼 수 있어서 그냥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기였어서 전 좋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하리 같은 경우는 코지님이랑 어쩌다 보니 살짝 반대되는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저는 취업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입학하기 전부터 있었어서 1학년 때부터 대외활동, 학회, 막 영합동아리 이런 걸 진짜 별의별 거를 무분별하게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온전히 제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지쳤었고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분명 저한테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또 빨리 이런저런 활동들을 과하게 막 난사하는 거는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은데 코지님처럼 내가 그런 게 적성에 맞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향한 활동들을 하는 건 저는 괜찮은데 저처럼 그냥 목표의식 없이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둘 다 각자의 경험에서 또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슷한 경험인데도 각자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엘빈님은 어떠세요? 저 엘비는 코지나 하리처럼 많은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대외 활동을 찾아보고 지원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또 지원서만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전 미션이나 맞아요. 아이디어 제안서, 기획서, 개인 포트폴리오까지 제출해야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요새 맨날 밤을 새면서 지원서랑 기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힘들게 지원했는데 떨어지거나 하면 또 너무 허무하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사연자님의 사연에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우디는 지금 약간 민망한 게 저는 지금 학교를 1년 다녔었는데 대활동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하나 느끼는 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안 하는 건 별로구나 아는 걸 깨달아서 앞으로는 약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럼 패널분들은 20대는 갈아 넣은 만큼 본인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그쵸. 그쵸?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저 코지가 생각했을 땐
약간 전제 조건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갈아 넣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갈아 넣은 걸 어디까지 자기 걸로 만들었냐.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이제 맞아요. 성장한 건데 갈아 넣기만 했으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만 갈아 넣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는 실패 비용이 제일 싼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맞아요. 체력도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 비용이 제일 싼 시기에 실전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갈아 넣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몸으로 배웠을 때 회복이 잘 되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20대의 나이로 밤을 새는 거랑 30, 40대가 밤을 새는 건 체력부터 다르잖아요.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을 새면서 뭔가를 새로 경험하고 이런 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뭔가 30, 40대 때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20대에 한 번쯤은 체력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무언가 어떠한 요소를 좀 끊임없이 써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 전 추천드려요. 저 LB는 운동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운동이 힘들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면 근육이 크지 않거든요. 그쵸.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서 1개, 2개를 하는 것이 근육이 크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막무가내로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오버트레이닝이 돼서 근육이 파열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힘들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몰아붙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만의 적정선을 잘 찾고 그 기준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버 트레이닝을 유의하라. 어, 좋은 말이네요. 좋습니다. 저 하리 같은 경우는 약간 조건부족으로 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1학년 때 그렇게 갈아 넣으면서 나의 정신적, 신체적 리밋이 어딘가를 일단 측정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한편으론 조금 좋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 알았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갈아 넣음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더 얹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전 1학년 때부터 이 취업이랑 취준의 이 어마무시함을 알아버리니까 너무 막 질리는 거예요, 벌써. 맞아요. 사실 어차피 취준이랑 그런 준비들은 3, 4학년에 고학년이 될수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막 뛰어드는 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저학년이라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공부하고 뭐 악기, 운동, 취미 배우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느낌? 맞아요.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뭐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삶을 살 건지를 조정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0대부터 뭐 워라밸을 따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적정선을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조정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말이 우리 불안이 수달님께 도움이 될지 조금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수달님께 각자 한마디씩 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주신 수달님, 저 LB도 수달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나한테 더 집중하면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나를 더 챙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결국 스펙을 쌓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잘 챙기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달님의 갓생, 저 LB가 응원하겠습니다. 오. 너무 따뜻한데요. 그니까요. 저 코지도 한마디 거들어보자면 수달님의 성향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쁜 와중에도 갈아 넣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았던 거고 만약에 수달님이 생각했을 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2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분배해서 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달님의 성향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리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이나 스펙을 쌓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내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수달님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결국 이 20대라는 과정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저 우디도 무턱대고 일을 벌려놓고 해야 하는 일에 계속 쫓기면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20대라면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다양한 경험과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명확한 정답을 정해줘서 또 다른 주변의 조언이 되기보다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클로징에서 만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오늘 나눈 3가지 사연.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사연의 출발점은 사실 같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주변의 말, 즉 남의 말에서 시작된 불안,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물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달님들께 이 말 하나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선순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이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연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디는요, 20대라는 시기가 이걸 해야 한다 하는 정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만의 속도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답을 따라가는 시기라기보다는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때인 거죠. 오늘 사연 남겨주신 3분의 수달님들, 그리고 저희의 첫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던 고민 많던 수많은 수달님들까지 어쩌면 이미 다들 충분히 멋진 20대를 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럼 수다일리스트 674화 사연이 수다 꼭 해야 할까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디, 패널의 LB 하리, 코지. 그리고 대본의 뿔루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해결했수다. 오!